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이 항공주가 국제 유가 급등과 또 원화 약세에다가 한진그룹의 경우에는 오너리스크, 아시아나 항공 또 기내식 사태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떠밀려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두고 보면 일부 주가들은 좀 반등세가 나오긴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6월 초에만 해도 국내 증시의 주도주가 MLCC 관련주 그리고 항공주라는 기사들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항공주 주가 10에서 20%씩 유사한 하락세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주는 여름 휴가를 앞두고 주목을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연중 최고가를 찍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5월 황금 연휴가 끼었었고 여기다가 여름 휴가 성수기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됐죠. 그런데 올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1월 이후 현재 30%씩 하락했습니다. 항공주가 조정을 받기 시작한 첫 번째 스텝, 그 이유는 유가 급등입니다. WTI 원유 선물 지난 1년 동안 $40 선에서 60% 넘게 올라서 $70를 뚫었습니다. 항공사 영업비용에서 이 유류비 비중이 20에서 30%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비행기 티켓을 팔 때 여러분 유류 할증료 아시죠? 이 유류 할증료를 올려서 고객에게 이 비용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필 비수기인 2분기 시즌에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유류 할증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이 많아야, 즉 수요가 많아야 유류 할증료를 올려서 유가 상승분을 고객에게 전가를 시킬 수가 있는데 2분기에 유가가 오르는 바람에 이 유류 할증료 제대로 못 올린 겁니다. 항공사들이 유류 할증료를 올린다고 해도 수요가 없어서 여기저기서 할인 티켓들이 팔리게 되면 평균 운임이 올라가지가 않겠죠. 그런데다가 원달러 환율 상승 악재도 겹쳤습니다. 환율 오늘 장중 1,120원을 뚫기도 했는데 하락 마감을 했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산손에 따른 순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요. 또 아무래도 나갈 때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의 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일부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매크로한 환경에 더해서 대한항공 오너리스크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신용등급 하락 등 재무부담 악재에다가 기내식 중단 사태도 겹쳤습니다.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내일부터 이틀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는 면허 취소 결정이 2달 뒤로 연기가 되면서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 이사로 재직을 했죠. 국토교통부는 이 항공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난주에 면허 취소 여부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이 결정이 약 2달 뒤로 미뤄진 겁니다.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는 의견과 또 결격 사유가 이미 해소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상반된 견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1,900여 명에 이르는 진에어 근로자의 고용 불안 우려도 고려해야 할 만한 사항일 겁니다. 또 여기에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3일째 국제선 항공편에서 기내식이 제때 실리지 않아서 운항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 새 기내식 공급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임시로 소규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소규모 업체가 기내식 주문을 처리하지 못했고 이 업체의 대표는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내식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어서 제때 나오려면 운항 차질 며칠 더 걸리지 않겠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항공사들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또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진에어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공주의 경우 오너리스크 등 문제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박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 급등 매크로 변수가 예측하지 못하게 가파르게 움직이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아직도 논의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2분기 실적도 제대로 주가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성수기인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에는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증권가 리포트들도 목표 주가는 하향시키면서도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3분기 주가 향방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꼽은 내일장 핫플레이어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5개 종목 보시죠. 한국전자금융, YG 엔터테인먼트, JTC, 셀트리온, YG원 이렇게 5개 종목을 꼽았습니다. 네, 오늘은 KB증권 도곡스타 PB센터 최영구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9일 추천주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니까 뭐 신고가 찍고 숨 고르긴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35%에 육박하는 수익 기록 중인데요. 수익 실현은 과연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오늘 또 YG 엔터테인먼트 추천주로 선택한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제 제가 그때 추천드릴 때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익 실현 매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투자 포인트가 우선 이제 신곡 이제 뚜두뚜두 이제 뮤직비디오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지금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이제 유튜브에서 1억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 기록이 이제 싸이나 방탄소년단 등의 이제 탑 클래스 가수들만 가능한 수치라서 그만큼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최근 주가 흐름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매출에서 매우 큰 부분 차지했던 이제 빅뱅의 컴백이 내년 말로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빅뱅의 군입대 이후에 지지부진했던 실적과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좀 탈피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아이돌 그룹 이제 아이콘하고 위너의 컴백도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내년 빅뱅 컴백 이전까지 실적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올 9월에 MSCI에서 작년 말에 신설한 커뮤니케이션 섹터 종목, 커뮤니케이션 섹터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종목 편입을 시작하기 때문에 해당 섹터에 들어갈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업종에 속하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하시고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설정하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내일 증선이 정례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4번째 회의입니다. 이달 중순께 회계 부정 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례회의에서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사고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동트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지금이 그 새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장 마감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마감 전략 A+였습니다. 고맙습니다.